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국은행이 국민계정통계의 기준년을 2020년으로 개편하면서 주요 재정금융지표의 GDP 대비 비율도 함께 개선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에 따라 지난해 명목 GDP는 2,401조 원으로 전 세계 12위권입니다. 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3.5%포인트 하락했으며 가계부채 비율도 100.4%에서 93.5%로 7%가량 낮아졌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쉬어갔던 2차 전지주가 다시 뛰어오르는 가운데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1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 21.8% 성장했고 미국에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으며 반발 매수세 유입 등 호재성 재료가 연이어 나온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석유 가스주가 3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동양철과는 3일째 상한가에 진입했고 화성밸브,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주의 급등이 이어졌는데요. 한편 증권가에서는 시추 성공률이 20%로 낮은 만큼 관련주의 급등세를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엔비디아 제품에 탑재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삼성전자가 2.45%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현재 독점 납품 체계가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그룹들의 주가 흐름 향후에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신호 정유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발표된 구인 이직 보고서, 졸츠 보고서에서 미국의 4월 구인 건수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같은 경기 둔화 시그널이 나오면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 번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에 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생겼고요. 그리고 2차 전지주들도 그간은 쉬었지만 또 다시 한번 힘을 내주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자, 지금 이 시점에는 또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할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도 저희 신들의 매매 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은 이창용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이창용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승장, 하락장 가리지 않고 언제나 수익을 추구하는 전문가 이창용 대표입니다. 자, 주식 투자 인구가 이제 1,400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수익 나는 투자자는 딱 10%가 채 안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손실로서 마감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이 방송 잘 보고 계신 거고, 제가 오늘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많이 준비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표했었던 그 내용, 가스와 석유 관련한 내용 오늘 준비했으니까 그 투자에 대한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이 방송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많이 가지고 오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 신들의 매매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이창용 전문가의 다양한 노하우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창용 전문가의 또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5월 달에 얘기하셨던 히든 종목들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거 보니까 거의 다 상승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네. 한 8개 종목 드렸었는데요. 네네. 7개 종목 목표가 도달에 성공을 하면서 재방송만 5월 달에 잘 보셨더라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나왔을 때 강조해드리는 게 종목이 아닌 섹터를 잘 골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5월 달에 시장 좀 어려웠었고 그 안에서 빠른 순환매가 또 진행이 또 되었었죠. 뭐 바이오는 바이오, 반도체, 전기, 전력 관련한 테마주들, 뭐 신규 상장한 테마주들 이 부분 안에서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이 섹터에 대한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6월 달에 잘 선택을 하신다면 6월 달도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제가 5월 달에 주로 추구했었던, 그리고 6월 달도 마찬가지로 6월 중순까지 추구할 전략이 바로 시초가 단타와 그리고 장초반 단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초가 매매에 대해서 조금 조금 낯설어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장계 시전에 해당하는 종목을 상한가로 걸어두게 되면은 9시 장계시 열리자마자 바로 시초가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종목이 만약에 10% 뭐 20%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그 상승폭을 모두 다 수익으로 전환시키는 그 시초가 매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매매법을 추구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빠르게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오셔서 종목 제가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다음 거래일에 승부 보실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지만 8개 종목 드리고 나서 일단은 대부분의 종목은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5월 달도 그렇고 6월 달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기조가 계속 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아직까지도 박스권 영역을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게 된다면 빠른 순환매가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보게 된다면 제가 6월 달도 마찬가지로 빠른 순환매 전략을 드릴 거니까 방송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지켜보게 되면요. 지금 4일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너튜브를 통해서 제가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린 종목이 있는데 중앙에너비스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제가 장중에 드리면서 8%대 이상의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줬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사실은 가스 관련한 테마주들 그리고 유가 관련한 테마주도 굉장히 널뛰기 현상을 좀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 시점을 놓치지 않고 공략이 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승부 보는 종목 계속 6월 달에 출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승부 보실 분들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시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지지난주에도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시초가 매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중에 데이 트레이딩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시초가에 그냥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해당한 종목이 상승폭이 나와주게 되면은 그 상승폭 그대로 수익으로 가져가시면 되시겠다 말씀 좀 드리겠고, 이 종목에 대해서 고민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소통방에서 제가 다 종목명으로서 다 집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오시면 되시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그리고 최근에 시초가 매매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시초가 매매를 드릴 때 보통 장계시 전에 드립니다. 제가 이제 5월 24일 날 드렸었던 시초가 종목도 마찬가지로 장계시 전에 56분에 드렸고요. 그래서 56분에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해당하는 종목을 그날 당일 상한가 가격으로 미리 걸어 두시게 되면은 바로 시초가로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시초가 체결 이후에 바로 상승폭이 나와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주가 상승을 그리고 수익을 우리가 좀 추구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5월 13일 날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엔젤 로보틱스인데 이 종목은 사실은 히든 종목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전날 방송으로 말씀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다음날 소통방에서 다시 한번 시초가 종목으로 잡아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제시해드렸던 시기가
49분입니다. 그 다음날 장 개시 전에 49분에 드리고 밑에 보시면은 당일 상한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걸어두시면 바로 시초가로 체결이 된다라고 또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편하게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장중에는 매매가 어렵다, 그냥 장 초반에 빠르게 수익 내고 승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시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목 효성중공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이시라 좀 생각이 좀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당시에 전력, 전기 쪽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또 보여줬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타이밍 놓치지 않고 5월 20일 날 장개시 전에 또 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8시 50분에 드렸었고 매수가는 바로 시초가였는데 밑에 보시면은 시초가 매수 방법 다 적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상한가 가격 적어드렸고 그 상한가 가격으로 주문을 넣어두시게 되시면은 바로 시초가로 체결이 된다. 그래서 내가 정말 직장에 다니고 그리고 장중에 정말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시초가에 매수하시고 올라가게 되면 수익이고, 그리고 내 생각과는 다르게 조금 눌리게 되면 바로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원칙적인 매매를 추구를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모든 매매법에 대해서 그리고 시초가 매매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습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매매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드리면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제가 해당하는 종목 오픈해드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해당하는 종목을 상한가 가격으로 걸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시장가로 주문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시장가로 걸어 두시게 되시면은 어떤 분은 또 비싸게 팔리고 어떤 분은 또 그 시초가에 바로 체결이 되고 그 이상 현상이 또 발생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비싸게 팔리는 현상이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꼭 우리가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시초가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주문 이후에 바로 시초가 체결이 되시고 신호에 맞춰서 제가 소통방에서 신호 드릴 겁니다. 그 신호 맞춰서 수익 실현하시면 되시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종목에 대한 고민은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시초가 체계 매매법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매매법이 어떤 분이 또 필요하신지도 좀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장중에 내가 지속적으로 매매를 분석하기 어렵다. 그리고 차트 분석이 어려우신 투자자분들, 실력이 좀 있으신데 그 시간을 내기 어려우신 분들도 이 시초가 매매법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초보 투자자분들, 지금 실질적으로 단타도 하고 싶고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이 이 차트 분석이 어려우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원칙적인 매매를 통해서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매매이기 때문에 바로 승부가 납니다. 결과치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 초반에 빠르게 승부를 원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이 시초가 매매를 통해서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올라가게 되면 그 해당하는 상승폭이 모두 다 수익으로 챙겨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내 생각과 다르게 조금 눌림이 나오게 되면 원칙적인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원칙적인 매매를 통해서 높은 승리율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단타로 실패를 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좀 다른 방법으로 좀 해보셔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편안하게 그리고 수익을 쌓아가실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종목 받아보시고 매매법 받아보시면서 편하게 수익을 내시면 되시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영상 자료를 또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일단 시초가 단타 검색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데이 트레이딩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종목을 뽑는 그 검색식도 제가 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초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기초적인 지식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도 투자 교과서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후반부에 좀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통계 조정 계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급등주 매매를 하실 때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급등주를 통계적으로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것인지 계산하는 계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도 제가 준비했으니까 소통방에 지금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하시게 되면은 모두 다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받아보시면 되시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월달, 5월달 저와 같이 잘 함께 하셨던 분들 지금 다 수익 쌓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달도 마찬가지, 그리고 5월달도 마찬가지로 90%가 넘는 승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승률 모두 다 수익으로 챙기실 분들은 지금 이창용 대표 저의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매매 따라가시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초가 매매법을 통해서 편안하게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5월에 저희 신들의 매매 신호와 함께 하신 분들, 또 이창용 전문가와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통장에 다 빨간불이 켜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파란불이 켜져 있다, 나는 좀 후회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이창용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같이 함께 하시게 되면 시초가 단타 검색식과 기초 투자 교과서, 그리고 급등주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계산식까지 관련해서 또 다 전달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이창용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창용 전문가가 낸 수익이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앞서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 시초가 매매를 통해서 특히나 HD 현대에너지솔루션으로 많은 수익을 봤다고 하던데 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시초가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냈었던, 그리고 소통방에서 또 어떻게 또 수익을 냈는지 이 부분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보시면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너튜브를 통해서 제가 장중에 또 공략을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좀 보시게 되면은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사실은 중앙에너비스가 이번 주 화요일 날도 굉장히 급상승을 좀 많이 보여줬었고, 그날도 사실은 테마주로서 가스 관련한, 그리고 석유, 그리고 시추 관련한 테마주들이 굉장히 널뛰기를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 테마에 대한 흐름 놓치지 않고 바로 매수 안내 드리면서 결과치는 두 자릿수가 넘는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줬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편하게 수익을 내실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은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제가 매주 화요일 날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또 따라오실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시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그 현대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8시 56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제 소통방에 들어오셨던 분들 바로 시초가에 이 자리에 바로 체결이 됐었고요. 차트를 사실 제가 띄워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장 초반에 바로 19%의 급등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급등이 나오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 상승하고 있는 이 와중에 공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매수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약점을, 그 리스크를 제한해드리기 위해서 바로 시초가 매수가 들어간다라는 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것에 대한 블럭은, 그리고 이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한 요건 같은 경우에서는 테마와 그리고 섹터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소통방에서 다 집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종목이 나오면 편안하게 장전에 매수 주문만 넣으시면 되시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랑이 아닌 강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또 보시게 되시면은 효성중공업의 차트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효성중공업을 장중에 8시 55분에 장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은 이 부분도 시초가 매수 이후에 19%의 상승을 또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게 되면은 매수가가 요 정도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주가가 쭉쭉쭉 상승 흐름이 나와주게 되면서 19%의 주가 상승을 또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이 트레이딩 정말 잘하시고 섹터 정말 잘 보시는 분들은 장 초반에 매수도 가능하셨을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종목들은 눈에 띄는 시간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죠. 근데 올라가더라도 매수하고 이게 수익이 나더라도 언제까지 그런 매매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매매를 하다가는 결국에는 언젠가는 어떤 종목을 통해서 손해를 또 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방지를 하고자
아예 중심 테마주나 중심 섹터를 시초가로 공략을 하게 된다면 이런 걱정이 전혀 없어진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소통방에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종목명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매수가는 시초가입니다. 왜냐하면 시초가에 바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비중도 말씀드리고 시초가 매수 방법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안하게 수익을 내시면 되시겠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원전선이라는 종목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종목은 제가 2번 들어갔었거든요. 시초가 공략으로 2번 들어갔었는데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일 날도 시초가 공략이 좀 들어갔었고 29일 날도 시초가 공략을 통해서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9일 날 같은 경우에서는 8시 47분에 드렸거든요, 무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주문 체결도 안 되는데 이때 신호가 나가네. 근데 9시 되면은 바로 다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매매 방법에 대해서 보다 완벽하게 습득을 원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은 전부 다 안내 들어가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대원전선에 대해서 좀 분봉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일 날 시초가를 통해서 바로 또 수익이 났었고, 그리고 29일 날 시초가에서도 체결이 되면서 바로 또 수익이 났었는데요. 보통 이런 시초가 공략주들의 차트 흐름이나 주가 흐름으로 보는 기준은 뭐냐면 그 직전 3거래일간의 고가를 돌파를 하는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 좀 드리겠고, 그래서 이와 같이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월요일 5월달 시장이 굉장히 좀 힘들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도 시장이 어려운데도 우리가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잘 따라오고 계시는 분들 5월달에도 결과치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4월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분들은 이창용 대표의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모두 다 이 종목들 수익으로 챙겨가실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통방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익이 났는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소통방에서 이창용 전문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신다면 구체적인 가격 전략과 또 대응법까지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혼자서 하기에는 무섭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창용 전문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 본느를 통해서, 이 본느는 또 방송에서 얘기를 하신 종목이잖아요. 이 본느를 통해서도 또 수익이 났다고 하던데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드렸었던 종목이죠. 네네. 그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그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을 때 마지막 화장품주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5월 달도 대부분의 종목을 또 수익을 챙기고 나왔었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AS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은 6월 1일 날 방송에서 나와서 제시를 해드렸었던 본느, 사실은 본느가 실적주이고 화장품주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 날 방송에서 또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제가 마지막 화장품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사실은 많이 올랐습니다. 화장품 ETF도 그렇고 전체적인 패시브 자금 자체가 화장품 쪽으로 좀 많이 쏠리는 바람에 5월 말까지 그 현상이 좀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 흐름 안에서 마지막 화장품 종목이 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던 본느죠. 그래서 결과치로 보게 된다면 5% 정도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종가도 아직 죽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거래일, 내일 모레 장에서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일단은 홀딩하시되 그 다음 거래일에 한번 기대를 좀 걸어보면서 제가 목표가 다시 한번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 29일 날 드렸었던 마녀공장, 이 종목도 사실은 화장품 종목에 있어서 실적주였었죠. 결과치로 보게 된다면 이 종목도 두 자릿수의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요. 오늘 또 꺾였죠. 그리고 월요일 날도 사실은 꺾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유는 결국에는 제가 앞서서 잠깐 힌트를 드렸었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발표를 하셨던 가스 그리고 석유 관련한 테마주가 너무나 강력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지금 화장품 섹터들은 사실은 힘을 좀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금 화장품 종목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수익 실현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녀공장은 제가 저점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일단 전부 다 수익 실현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로봇 관련주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 안에서 굉장히 바닥권의 종목이고 신규 상장의 종목이었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괜찮은 수익을 좀 챙기고 나와줬었는데요. 로봇 관련 종목은 아직은 중심 섹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는 엔젤 로보틱스 말고 후속주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시면 되시겠다 말씀 좀 드리겠고, 엔젤 로보틱스의 후속주는 제가 방송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브리봇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로봇 관련한 테마주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방금 후반부의 종목을 공략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가 갱신을 보여줬었던 JLK입니다. 그래서 결과치는 2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바닥권의 종목이고 신규 상장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시장이 좀 어렵고 지금 최근에 이번 주만 하더라도 사실은 가스, 석유 관련한 시추 관련한 테마주가 너무나 강세를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닥주 안에서 실적주가 좀 그 실적에 대해서 못 따라가는 경향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 얘기는 더 가능하다라는 거, 이 부분 제가 소통방에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 그 전략대로 따라오시면 되시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AS 해드려야 될 종목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J2K 바이오입니다. 이 종목도 사실은 화장품 종목이었죠. 제가 5월 달에 정말 많은 종목을 이제 화장품 섹터를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그 중에서도 압권이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70%가 넘는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종목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화장품 관련주가 움직였었던 이유, 강세를 보여줬었던 이유가 결국엔 실적이었겠죠. 그래서 이 실적에 맞춰서 움직였었지만은 이번 주에 사실은 화장품 섹터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 섹터를 좀 찾아가자 말씀 좀 드리면서 지금 J2K 바이오 같은 경우에 전량 수익 하시자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종목은 제가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AS를 또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본드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6월 1일 날 공개를 해드리고 나서 5%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화장품 종목에 대해서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5% 정도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었지만 오늘장에서는 일단은 조금 꺾였었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화장품 섹터보다는 우리가 다른 섹터에 대한 순환매를 우리가 잘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본론을 제가 이제 수익실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그 후속주 우리가 공략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화장품 종목들은 사실은 단기간에 주가 급등이 또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주가가 조금 눌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좀 펼칠 수 있는 섹터이긴 하지만 실적이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장품 섹터가 눌림이 나오게 되면은 그 안에서 2차 공략이 또 들어갈 수가 있으시니까 소통방에 오셔서 공략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엔진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사실은 하나엔진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재공략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던 사실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급등주 조정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매매법 교육 시간에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계산기죠.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 계산기 같은 경우에서는 고점과 저점을 잘 연결을 해야 되는데 급등하기 전 고점과 저점을 이 계산기에 입력하시게 되시면 상승률이 나오게 되고요. 이 상승률에 맞춰서 최소 조정률과 최대 조정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시면 방송 공략했던 시점이 이 시점이고 이 종목도 히든 종목에 대한 역할을 잘 해줬었던 종목입니다. 4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인데 눌림이 다 나왔거든요. 고점과 저점을 그대로 입력했었더니 눌림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서는 재공략이 가능하니까 이 타이밍을 제가 다음 주 정도에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방송을 통해서 너튜브 방송을 통해서 잡아드릴 거니까 하나엔진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안내 받아보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급등주 조정 계산기, 그리고
급등 이후에 필연적으로 급등주들은 조정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조정폭에 대해서 편하게 계산을 원하시는 분들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하시면 이 계산기 다 드릴 거니까 이것도 좀 받아보시면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재룡전기입니다. 사실은 재룡전기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세 자릿수의 수익을 보여줬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사실은 3월 달에 드릴 때 상당히 급등주 성향이 좀 강했었는데 저는 주저하지 않고 드렸었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 매수 포인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마찬가지로 급등조 조정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렸고 이 계산기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고점과 저점을 잘 이어서 봤더니 상승률이 나오게 됐었고 이 상승률에 맞춰서 최소 조정률과 최대 조정률이 나와줬었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에서는 그거 다 안내해드렸었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매수를 했었더니 결국에는 160%가 넘는 주가 상승, 그리고 덧붙여서 전력 전기 테마주들이 워낙 또 강세를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사실은 또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급등주 매매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수익이 또 빠르게 나오고 결과치가 빠르게 나오고 하시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점에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우리가 만약에 편하게 급등주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산기 받아보시면서 매매하시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종목들 현재 수익률과 더불어서 또 AS까지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강했던 테마가 다음 거래일에서도 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강세 테마주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테마주는 가스관 석유 테마가 되겠습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기업의 주가가 3거래일째 들썩이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해당 유전이 실제로 상업화되기까지는 7년에서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경제성 평가 등에서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이 요구되는 유전 개발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스관 석유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성밸브인데요. 3거래일째 급등하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는 14.37% 강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관련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가스관 석유 테마 대장주로서 오늘은 석유 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 대표의 귀국 소식에 주가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오늘 장에서 10.91%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가스관 석유 테마였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인 화성밸브부터 현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3거래일 내내 계속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조금 조심해야 돼서 그런 걸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네. 사실은 화성밸브라는 종목이 오늘 장 막판에 거의 1분새 10%가 하락을 또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급등락이 좀 심한 종목이기 변동폭이 때문에 커서. 그렇죠. 네네. 그런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망 의견을 좀 드렸는데 잠깐 좀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투자 포인트 좀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대통령께서 발표를 했습니다. 포항 앞바다에 영일만이라는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나 가스가 매장이 되어 있다라고 좀 발표를 좀 해줬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통수권자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파급력이 컸었던 상황이고 지금도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공략을 하시면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포항 이제 앞바다를 잘 예측을 하고 분석을 했었던 이 기업, 미국의 기업의 대표가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7일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또 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포인트를 갖고
있고 우리가 테마주 관련 테마주들을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제 그것의 훈풍에 맞춰서 화성밸브가 상당히 급상승을 많이 보여줬었고 3거래일 동안 주가가 무려 100%가 올라줬기 때문에 상한가 계속 이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장에서 15시 18분에 있었던 현상입니다. 보시게 되시면은 9.8%가 급락을 보여줬었고 1분봉의 차트였거든요. 1분세에 거의 10%가량의 주가 변동성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도 보게 된다면 지금 이 화성밸브의 일봉 차트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기술적인 분석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매물벽이든 지지선이든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좀 의견을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화성밸브라는 기업을 한번 소개를 좀 잠깐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87년도에 설립이 됐었던 국내 1위의 밸브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 재무적인 수준은 상당히 좀 안정적인 수준을 또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특히나 매출이 700억 정도에서 900억 정도를 잘 유지를 해주면서 영업이익률까지도 마이너스가 아닌 꾸준하게 지금 이어주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무적인 것만 봤을 때는 성장성 지표만 놓고 보게 된다면 지금 그 정도까지는 좀 판단하기 좀 이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씀 좀 드리면 그냥 안정적으로 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 최근에 이슈에 맞춰서 이제 급등락을 좀 많이 보여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놓고 보게 된다면 화성밸브는 일단은 기업 가치와는 무관한 주가 상승을 지금 현재까지 보여줬었다라고 평가를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화성밸브와 같은 종목들 많이 널뛰기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시면서 매매하자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석유 테마 관련주들 주의해서 매매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변동폭이 큰 이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현 시점의 매매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역시나 관망 사인 들어주셨네요. 비슷한 이유에서 관망 사인 들어주셨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여러 증권가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 그리고 정치적 현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식시장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있어서 봤을 때 정치 테마주가 급상승을 보여주는 이유가 기업 가치가 무관하게 정치적 이슈에 의해서 흘러가는 테마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 석유 테마가 아직 시추도 안 된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은 굉장히 좀 우리가 조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잠깐 좀 그 해당하는 섹터에 테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가스가 75% 정도고 그리고 여기서 석유가 25% 정도 매장이 돼 있다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스 관련한 테마주, 석유 관련한 테마주가 그렇게 급등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발표로서는 올해 하반기 정도에 시추가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은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 해당하는 테마주들 기업들이 매출까지 이어지려면 아직 시일이 좀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적으로 되려면 하반기는 돼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부분 보시면서 매매하시자라고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잠깐 이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또 소개를 좀 드려보자면 가스를 제조를 하고 배관을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포항 영일만 기대감으로 인해서 급등락을 많이 보여주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수준을 좀 잠깐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최근까지 한국가스공사가 현재까지도 굉장히 좀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고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로 50%가 넘는 수준을 계속 유지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게 된다면 수익성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기업이고 수익성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차트를 좀 잠깐 놓고 보게 되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목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밸브랑 마찬가지의 주가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고 주가 흐름은 차트에 대한 분석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지금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겠고 이에 맞춰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주의하면서 매매하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스관 석유 테마 관련 주들이 이슈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매출까지 나오려면 아직 멀었죠.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현 시점에서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이창용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개별주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HBM 반도체 후공정 장비 제조 기업인 PSK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 중심 병목 현상이 단기적으로 해소되지 않을 거란 기대감에 오늘 장에서 15.15%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PSK 홀딩스였습니다. PSK 홀딩스 오늘 장에서는 일단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는데 향후에도 더 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반도체에 대한 반등에 대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네. 리바운딩 계속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반도체 종목들은 올해 좀 꾸준히 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네네. 제가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결국에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과 무역 수지를 20% 이상 담당하고 있는 산업이 반도체 종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반도체 종목을 계속 우리가 관심을 두고 공략하자라는 의미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장비 단 종목들 웬만해서는 실적이 괜찮을 거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납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 결국에는 실적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보게 되더라도 우리가 따로 기술적인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반도체 종목은 수익이 편안하게 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PSK 홀딩스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용 리플로우 장비와 디스컴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결국에는 실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영업이익률로만 놓고 봤을 때도 영업이익률이 30% 그리고 순이익률이 5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금을 다 내더라도 법인세를 다 내더라도 지금 현재까지 순이익률 50%라는 건 수익성이 엄청난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마찬가지로 마이크론에 모두 다 HBM 관련해서 장비를 또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유일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차트를 보기 전에 재무적인 부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은 매출도 꾸준하게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게 되더라도 그리고 수익성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부분 놓고 봤을 때도 우리가 수익성이 꾸준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적인 요소 이외에 그리고 차트 흐름을 놓고 보게 되더라도 꾸준하게 또 우상향을 또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그 점에서 보게 되더라도 다음 거래일에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SK 홀딩스 향후 반도체주들의 흐름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창용 전문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창용 전문가가 시장을 볼 때 또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지 투자 꿀팁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강의는 어떤 부분 준비해 주셨나요? 제가 아까 전에 계산기 말씀을 좀 드렸었죠.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사용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통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전부 다 계산기 드리고 있으니까 이 사용법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산이라는 종목이고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이시라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계산기 오늘 소통방에서 받아보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급등하기 전 해당하는 종목에 대한 저점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신고가 영역 안에서 해당한 신고가 가격을 그대로 입력하시게 되면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 상승률이 나오게 되죠. 이 상승률에 맞춰서 최소 조정률과 최대 조정률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급등주를 매매를 하실 때 조정이 나오는 이 가격 안에서 그대로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산이라는 우량한 종목이 40%가 급등을 좀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매수의 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조정이 나오는 가격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계산기 활용하시면서 매매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계산기는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하시는 분들 모두 다 제공해드리겠다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신드라 매매 신호의 하이라이트 히든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마 다음 거래일에서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가스 테마주들, 석유 관련 테마주들 굉장히 급상승 많이 보여줄 거거든요. 저도 예상을 또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은 그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또 해보자면 그런 종목도 매수 들어가는 것도 사실 맞긴 맞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나 난이도가 어렵고 트레이딩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히든 종목으로서는 일단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사실은 또 괜찮은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을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CC 스틸이라는 종목이고요. TCC 스틸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포항 영일만 테마주로서도 엮여 있는 테마이기도 하죠. 그리고 강관 관련주 그리고 철강 관련주 굉장히 또 수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2차 전지의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강간을 또 생산하는 제품을 생산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에코프로가 굉장히 리바운딩이 또 많이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2차 전지 테마주들이 조금씩 또 반등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보더라도 이런 2차 전지 관련한 테마주로 엮여 있는 이 테마주 TCC 스틸 우리가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일단은 국내 도금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은 거의 독과점 기업입니다. 독점적 시장을 좀 보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도 마찬가지로 있고 동사를 포함해서 3개 기업이 지금 시장에서 지금 강판을 전부 다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지금 동사의 주 고객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독점적으로 또 공급을 납품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로 보더라도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일만 관련한 시추 관련한 수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테마주로서도 엮여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게 되시면은 우리가 6개월간 평균 가격이라고 하죠. 121선입니다. 121선 근처에서 안착 그리고 돌파를 좀 나와주는 흐름, 그리고 오늘 장에서도 시장이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10%대의 주가 반등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고점 대비했을 때 크게 가격적인 부담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일만 테마주 이외의 것들을 공략을 하려면 이렇게 가격적인 부담이 없는 종목을 공격적으로 공략을 6월달 하게 된다면 편안하게 또 수익을 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TCC 스틸 같은 경우에서는 다음 거래 시초가 공략 가능하시니까 이 공략 받아보시고, 목표가에 대해서는 제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은 모두 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을 통해서 편안하게 수익 내시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변동성이 심한 종목보다는 조금은 안정적인 종목이 공략하기에 더 낫겠죠. 이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흐름도 좋아 보이고 또 테마로도 엮여 있다고 하시니까요. 관련해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다음 거래일 시초가 공략이 유효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언제 진입하고 또 언제 매도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창용 전문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이창용 전문가와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신들의 매매 신호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에 석유 가스주가 3거래일째 들썩이고 있는데요. 주목해야 하는 이슈임은 맞지만 상업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최근에 급등한 화성밸브와 한국가스공사 현재 시점에서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최근 다시 움직이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 TCC 스틸인데요. 또 이 TCC 스틸은 테마성 종목으로도 묶이기도 하는데 구체적인 가격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청용 전문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